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삼성을 제치고 2030년 파운드리 2위에 설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로드맵을 보면 공격 그 자체인데요. 올해인 2024년에 에로레이크 CPU를 내놓는데 기존 공원대로 25옹스트롱 즉 2나노로 양산하고 내년인 2025년에는 1.8나노를 통해서 칩을 내놓겠다는 게 인텔의 입장입니다.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기술 리더십이 TSMC에서 인텔로 넘어올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 가감한 로드맵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지 못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눈에 띌 만한 성과도 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맞춤형 프로세서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인텔의 1.8나노를 선택했다고 공식화한 것이죠. 특히 세계 최강국 미국 정부가 인텔의 뒷배로 있습니다. 인텔의 야심은 분명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나 양이 있으면 의미 있는 것이죠. 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적자격인 인텔을 물신양면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때문인지 MS가 자신의 1.8나노 서버 칩을 아직 4나노도 대량으로 양산하지 못하는 인텔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하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인텔이 왜 TSMC는커녕 삼성을 제치기도 힘든지를 보여주는 분석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전문지 세마이 애널리시스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이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인텔의 자신만만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경쟁 상대인 TSMC, 삼성에 비해서 크게 처지는 인텔의 현재 제조 역량입니다. 인텔 입장에서 가장 최선단 노드로 만든 칩은 미티어 레이크입니다. 미티어 레이크는 인텔이 최초로 EUV 장비를 활용해서 내놓는 첫 4나노 CPU로 소개된 CPU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텔은 미티어 레이크 CPU를 한 공정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분 칩을 나눠서 개별 공정에서 만들어서 프로세서로 조합하는 형태입니다. 미티어 레이크의 경우 4개의 칩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의 다이는 모두 인텔이 직접 설계하지만 제작까지 하는 경우는 CPU 타일만 합니다. 바로 인텔 4나노에서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SoC 타일은 TSMC 6나노,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TSMC의 조력을 통해서 완성되는 미티어 레이크도 생산량이 극히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는 인텔의 미티어 레이크가 고작 1000만 개 미만 정도만 출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웨이퍼로 치면 2만 장 미만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양산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가령 애플의 경우는 이미 5나노와 3나노에서 월간 기준으로 4만 5천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상업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월간 2만 장도 아니고 지난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갔다는 미티어 레이크를 지금까지 생산한 웨이퍼 전체 규모가 2만 장 수준이라고 세미 애널리시스는 말했습니다. 6개월 이상 생산량이 월간 애플 칩 웨이퍼 생산량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첫 EUV 생산 공정인 4나노에서 양산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세마이 애널리시스 수치가 맞다면 양산 수율도 아주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텔이 곧바로 MS의 1.8나노를 올 하반기부터 양산하겠다는 목표는 신기루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칩을 만들더라도 양산에 성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이죠. 최근 인텔은 작년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9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핑계처럼 EUV 투자가 부족해 생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간 인텔이 미티어 레이크가 첫 EUV 공정으로 만드는 칩이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해왔고, 또 삼성 TSMC를 제칠 비기로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나 EUV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실적 악화의 책임을 부족한 EUV 설비에 돌리고, 또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밝힐 때는 자신의 강점으로 EUV 설비의 빠른 도입을 내세우는 게 현재 인텔입니다. 이현령 비현령 하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죠. 드러난 현실만 놓고 보면 인텔은 아직은 제조 역량이 크게 모자란다는 쪽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이유는 투자 여력이 너무나 딸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결국 다른 팹리스의 칩을 만들려면 팹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텔은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텔이 원하는 것처럼 최선단 공정 칩을 만들려면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고 팹리스 기업, 즉 고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텔은 그런 고객이 없습니다. 특히 파운드리가 외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86뿐만 아니라 ARM, RISC-V 등 모든 IP 설계 블록을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노력 중이지만 인텔은 종합적으로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인텔은 최선단 공정에서 절대 부족한 고객을 메워줄 성숙 공정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반도체 제조의 경우는 가장 큰 단일 비용은 장비입니다. 웨이퍼 제조 장비가 팹의 자본 지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파운드리의 경우는 자본 비용이 감가상각비로 나가게 되는데요. 통상 장비의 경우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5년 이상 된 장비는 감가상각비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성숙 노드의 경우는 장비가 한번 사용되면 큰 문제가 없다면 10년, 20년 이상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총 마진 측면에서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사라져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이런 성숙 노드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최선단 노드 용량 확장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텔은 파운드리에서 이런 구조가 불가능한 것이죠. 인텔의 CPU는 그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초점이 첨단 제품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숙 노드를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인텔은 ARM 계열의 CPU 확산 그리고 X86 계열에서는 AMD의 약진으로 핵심 비즈니스에서도 그러니까 CPU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파운드리까지 진출하면서 심각한 경쟁에 짓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이 팹 갤시건은 요즘 미국 정부에게 추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팹을 투자할 때도 금융 파트너와 함께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령 애리조나주 챈들러 팹 같은 경우는 인텔이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3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투자금을 나눠서 투입하고 인텔이 50%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되 수익은 배분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인텔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지 않으면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만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인텔은 이참에 또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의 필요성, 서구권 대표 기업으로서 제조 대표 기업으로서 인텔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인텔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짚었던 이런 문제에 대한 인텔의 대처 능력을 보여줘야 미국 정부도 자신의 적자로서 제조 대표 기업 인텔을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인텔은 도태되고 TSMC와 삼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